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버튜버 회사인 리스텔라에서 보컬로이드를 비하했다 해가지고 논란이 터졌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스텔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야토가 있는 회사입니다. 야토가 누구냐, 역대급 재능을 가진 한여 버튜버예요. 물론 뭐 상위 호환인 민영이가 있긴 한데, 민영이랑 비빌 정도로 압도적으로 방송적 재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모해 보이스라서 희소성이 높고 한여들한테 쉽게 나오기가 힘든 목소리예요. 게다가 음치야. 민영이 패고 저기 노엘 멱살 잡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치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리스텔라에서 1기생으로 데뷔한 동기들이 2명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2명이 바로 졸업을 했네. 그쵸? 근데 솔직히 3명 딱 데뷔했을 때 야토 말고 재밌는 애가 없긴 하더라고. 그래도 야토빨로 회사를 키우면 어떻게든 낙수 효과를 받아가지고 동기들도 버티다 보면 이제 떡상하는 일이 생기긴 한단 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토카라든지 아망이라든지 요 동기들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결국 졸업을 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기생들이 데뷔했는데, 2기생들은 뭐 로보 문릿, 햄쿠비, 오단밍 뭐 이런 이름이 있다, 이거죠. 야, 이름 진짜 독특하지 않냐? 물론 내가 일본식 이름에 익숙해져서 그렇기도 한데, 이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근데 뭐 오단밍 이런 거는 확실히 한국 버튜버 이름 같긴 해요. 한국 버튜버들 뭐 이런 세 글자가 은근히 좀 있지 않냐? 그렇죠? 자, 어쨌든 1기생 2명이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졸업을 했다는 거에 솔직히 가슴이 아프긴 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동기인데 동기 한 명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자기는 시청자 안 나오고 이러면 생각보다 버튜버라는 게, 버튜버뿐만 아니라 뭐 방송인이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열등감도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게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게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데, 돈이 안 되면 결국에는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터졌는데, 어떤 논란이냐면 바로 이 트윗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트위터에다가 자기들이 하는 컨텐츠에 대한 홍보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보컬로이드 그게 뭔데 버튜버임? 하면서 치지직에서 진행하는 보컬로이드 노래 공연을 보러 오세요 하면서 팔로우하고 생방송 알림을 켜놔라, 요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논란일까? 그쵸? 나도 이 트윗 보고 별로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바로 보컬로이드를 언급을 해가지고 보컬로이드 팬덤에서 긁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돼가지고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다, 이거죠. 왜 보컬로이드 팬덤이 화가 났냐면, 이 컨텐츠의 타이틀이었던 보컬로이드 그게 뭔데 버튜버냐? 요런 타이틀에 제대로 긁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틀 자체가 버튜버가 보컬로이드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리스텔라 공식에서 사죄문 올리고 컨텐츠 타이틀을 보카로 탑골 서버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올려가지고 수습을 하는 중이다, 이거죠. 자, 일단 요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보컬로이드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악기 회사로 유명한 야마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악기 연주 좀 해본 사람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음악 수업에서 리코더라도 불어본 사람이면 이 야마하를 모를 수가 없는데, 뭐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 야마하가 악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발한 음성 합성 소프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컬로이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보컬로이드 최초의 보컬로이드가 바로 하츠네 미쿠죠. 오타쿠인데 하츠네 미쿠 모르면 어디 가서 오타쿠라고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하츠네 미쿠가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타쿠들이 하츠네 미쿠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보고 그 작사 작곡한 곡을 하츠네 미쿠한테 불러보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좀 잘 만든 것 같아, 나 사람들한테 이거 들려주고 감상도 듣고 관심도 받고 댓글도 받아볼래 하면서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곡을 하츠네 미쿠로 만들어가지고 막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추어 작가 통칭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시대가 오니까 덩달아서 우타이테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 업로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컬로이드의 노래를 직접 불러주는 우타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떡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가수의 노래를 지가 부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가수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심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수는 프로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컬로이드의 노래는 진짜 가수가 안 불러줘. 그러면 아마추어들끼리의 대결이 되는 거야. 게다가 원곡은 기계가 부르는 거야. 기계한테 못 이기겠어 사람이? 하츠네 미쿠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부르는 것만큼 듣기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컬로이드가 부르는 기계음인 원곡보다는 당연히 우타이테가 불러준 커버곡을 듣는 편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타이테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보컬로이드 작곡가들,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보컬로이드로 작곡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줄 사람을 못 구했어. 아마추어라서 아무리 좋은 곡을 작곡했다고 하더라도 가수들이 안 불러준다니까. 인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한 건데, 아마추어지만 노래를 좀 부른다고 하는 인터넷 우타이테들이 저 이거 불러봐도 돼요? 제가 불러봐도 되나요? 하면서 막 자기들이 열심히 불러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였네? 기계가 부를 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부르니까 진짜 좋은 노래인 줄 알겠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의 인지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타이테의 전성기이자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컬로이드가 가이드곡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컬로이드 노래를 듣고 아마추어 우타이테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튜버 업계에서 보컬로이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일단 데모죠. 최초의 버튜버이자 버튜버라는 용어를 창시한 키즈나아이가 하츠네 미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선배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슈퍼 고성능 AI고 나는 하츠네 미쿠 선배님의 뒤를 이은 후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튜버 문화 자체가 하츠네 미쿠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하위 문화고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시대가 끝나고 라이브 시대가 됐을 때도 버튜버들이 우타와쿠를 통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방송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메이저 곡들보다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의 곡들이 저작권에서 조금 느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불러도 된다라고 허가난 곡들이 보컬로이드 곡들이 많기 때문에 보컬로이드 곡들이 또 오타쿠들한테도 인지도가 높은 곡들이 많아서 그런 곡들 위주로 부르면서 버튜버들의 활동에 보컬로이드의 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J-POP 불러봤자 오타쿠들은 몰라. 그래가지고 오타쿠 애니송 부르고 보컬로이드 노래 불러야지 오타쿠들이 나 이거 아는 노랜데? 야, 이 노래 유명하지. 옛날에 보컬로이드로 유명했고 우타이테들이 많이 불러줬던 곡이잖아 이러면서 보컬로이드 곡들을 버튜버들이 또 다시 우타이테에 이어가지고 전파를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컬로이드의 노래들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컬로이드 노래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가 더 듣기가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AI가 뭐 다 해줬잖아 막 이러면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쵸? 근데 요즘 AI랑 보컬로이드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컬로이드는 완전 기계가 부르는 거라서 TTS, 요즘 TTS도 효과가 좋은데 진짜 옛날에 기계가 뭐 예를 들어 ARS 전화할 때 나오는 그 기계음 있잖아. 그것처럼 정말로 듣기 불쾌한 목소리였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 보컬로이드 팬덤이 긁힙니다. 게다가 보컬로이드 팬덤은 버튜버가 노래 부르는 거 외에도 보컬로이드의 노래를 주제로 하는 프로세카라는 또 모바일 게임이 현재 서비스 중이라서 보컬로이드 팬덤은 다 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 팬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전히 보컬로이드의 프로듀서들은 보컬로이드로 작곡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버튜버 방송을 보는 사람들 외에도 보컬로이드의 팬덤, 보컬로이드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컬로이드의 팬덤을 자극하고 보컬로이드를 무시하는 발언은 팬덤이 화를 낸다 이거죠. 일단 뭐 버튜버 방송 보는 사람들은 보컬로이드 잘 모르긴 합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타이테들, 버튜버들이나 내가 다음에 어떤 곡을 커버할까 이러면서 새로 나온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의 곡들을 들어보는 편이지,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보컬로이드의 프로듀서들의 유튜브를 팔로우 하나?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보컬로이드 노래 안 듣는 사람도 많고, 보컬로이드가 그게 뭔데, 하츠네 미쿠는 아는데 하츠네 미쿠가 부른 곡은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보컬로이드 팬덤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부르는 것보다 사람이 부르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질나게 긁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별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컬로이드 그게 뭔데, 버튜버냐? 라는 타이틀은 어그로성 타이틀이지 사실상 보컬로이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컨텐츠 자체가 어떤 컨텐츠냐면, 너네들 보컬로이드를 몰라? 어떻게 보컬로이드를 모를 수가 있어? 보컬로이드가 뭔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보컬로이드 노래 공연이거든? 이거는 보컬로이드 노래 부르는데 보컬로이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는 보컬로이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너네들 이 노래 알지? 이 노래가 사실은 보컬로이드의 노래란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공연이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고작 이런 타이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컬로이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 이거죠. 어이가 없죠. 이 타이틀에는 보컬로이드가 부른 거보다 일반인이 부른 게 더 좋다라는 표현은, 그 비하의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컬로이드 그게 뭔데 이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알려주겠다였는데 그냥 제발 저린 거죠. 지들도 보컬로이드 기계음 듣기 그지 같은 거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계음보다 사람이 부른 게 나은 게 맞거든. 근데 이런 홍대병 걸린 놈들이 나는 기계음 그대로 들어도 좋은데? 너네들 같은 놈들이야 음악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이 불러주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나는 보컬로이드가 불러도 충분히 곡 이해가 가능한데, 그리고 기계로 불러주면 음정이 정확하거든. 이런 헛소리 합니다. 얘네들이 장애가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컬로이드보다 버튜버가 더 유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오타쿠 아닌 이상은 보컬로이드 뭔지도 잘 몰라요. 그쵸? 게다가 일반인들이 보컬로이드 노래 부른다? 그러면 이게 보컬로이드 노래인지 그냥 애니송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왜 일본 노래, 왜 십덕 노래 불러요? 라는 소리 나온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보컬로이드 노래를 듣고 있지만은 그거는 절대로 기계음, 하츠네 미쿠가 부른 버전이 아니라 모든 우타이테들이 커버했던 버전으로 듣고 있고, 듣는 사람들도 이게 보컬로이드 곡이라는 걸 모릅니다. 애초에 보컬로이드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보컬로이드 곡이라고 인지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는. 그쵸? 너네들 같이 오랫동안
오타쿠로 사는 애들만 10덕들만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이 컨텐츠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컬로이드의 곡, 보컬로이드 명곡 메들리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보컬로이드 곡도 정말로 좋아요 라는 걸 알려주는 취지의 공연이었다 이거죠. 애초에 이거를 문제 삼고 난리치고 왜 보컬로이드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욕하고 그럴 게 아니었다니까. 난 이게 왜 논란인지도 모르겠어. 그쵸? 어쨌든 결국 이제 보컬로이드 팬덤에서 욕하고 난리를 치니까 바로 리스텔라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면 이거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대가리 그냥 박았어요. 왜냐면 줬으면 팬들이 조금만 난리 쳐도 대충 사과하고 끝내는 게 맞기 때문에 대놓고 저렇게 쌍욕을 박아대는데 기싸움 할 필요 없거든. 게다가 저런 오타쿠 애들은 말 안 통해.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오타쿠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오타쿠들, 루리앱 오타쿠들 이런 놈들이랑은 논리적인 대화?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하는 게 맘 편하긴 해요. 말이 안 통하거든. 그쵸? 게다가 이런 식으로 리스텔라에서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트윗을 올렸던 그 이벤트에 참가자였던 이기생이 로보 문릿은 이런 사과문을 하나도 안 올렸더라고. 입장 발표문도. 그쵸? 뭐 문릿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닌데 웬만하면 사과문이라든지 입장 발표문은 올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언이라면 조언인데 왜냐면 리스텔라가 대가리를 박았는데 문릿이 사과문을 안 올렸다? 그러면 또 타겟팅 해가지고 욕할 거라서 웬만하면 애초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리스텔라가 사과했으면 리스텔라 사과문 인용하면서 나도 미안하다 나도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 요런 한마디는 해주는 게 좋을 거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은 보컬로이드 팬덤이 긁혔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